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물어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도 순조롭지 않아 보이는데요. 자,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지도부를 향해서 탐욕의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혼란스럽습니다. 여권 상황.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장해찬입니다. 직접 스튜디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변호사님 뵈러 나왔습니다.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축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사장 취임 이제 7월 27일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여권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아서 축하보다는 바로 상황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시죠. 네. 자, 30% 선이 무너졌어요. 대통령 지지율. 그리고 특히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030 이탈이 좀 크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자 파문이 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. 이제 휴가를 가서 여러 가지 전국 구상에 대해서 좀 몰두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선거 연합 이야기를 해요. 그렇죠.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승리가 이 전통적 보수 지지층과 2030의 연합이었다. 근데 지금 그 연합이 느슨해지면서 위기가 오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이른바 세대 포인론이라고 그렇죠. 표현하셨어요. 해주시는데 네.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이 2030 세대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주요한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공약에 대해서 정부 초기에 조금 더 강력한 실행 의지를 이제부터 보여드리면서 정책과 어떤 그런 공약적인 부분으로 다시금 이 선거 연합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 끝나고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종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기재부나 경제부처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상대적으로 큰 슬로건이나 비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좀 약했거든요.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찬반 논란이 격했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렇죠. 한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? 뭔가 그런 굵직굵직한 슬로건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하반기에 좀 나와준다면 그러한 기조 아래에서 이 좀 미시적인 경제 정책도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선거 연합 복원과 좀 큰 비전 제시가 하반기 정부의 과제가 된다면 지지율 다시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 장해찬 이사장께서 여의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보는지도 궁금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권을 불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글쎄요. 보십니까?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네, 그렇죠. 최근 몇 달 동안 여의도가 정치한 걸 보면 뭐 불신해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출범한 정부를 잘 도와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를테면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정책이나 민감한 뭐 세제 개편안 아젠다 등등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이나 이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슈로 정부의 어떤 국정 동력의 힘을 여당에서 스스로 뺀 감이 없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지금도 사실 이 지도부 체제 논의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자 다른 이야기가 막 산발적으로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참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도 여의도 정치나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에 대해 실망을 하다 보니 그게 좀 정부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서요. 이 휴가 시즌이 끝나고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도 체제에 대한 정비가 확정되고 나면 네. 이 정부를 돕는데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데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그 한복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지금 사퇴도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. 이건 잘한 결정인지도 궁금하고 이 결정에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을까? 이 점도 문제 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대통령실과 국회는 원래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네. 서로 정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게 맞거든요. 그 일을 하라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대통령의 일방 의지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대통령실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. 저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었을 때 혼란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런 예.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요. 네. 그 주말 사이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지도부와 제가 소통도 하고 통화도 해본 결과
지금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정서가 좀 강한 것 같아요. 위기 국면인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. 네. 그런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뭐 책임지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게 됐을 때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만들 만한 반전의 계기가 좀 부족하다. 그 뭔가의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비대위 출범이 될 수 비대위다. 있다라고 봐서요. 일단 이대로는 안 된다. 변화해야 한다라는 갈망이 여당에서부터 터져 나왔기 때문에 여당이 만약 비대위 체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면 또 그에 발맞춰 대통령실이나 내각 같은 경우도 뭐 인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같이 국민들께 저희 이제 달라졌습니다. 잘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. 자, 뭐 지금 그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자 파동 저도 사실 예전에 우리 장 이사장님 네. 방송에선가요? 그 체리 하트 아, 맞나요? 네네. 엄지척. 제가 1년 전 인터뷰했던 예, 그리고 저걸 본 기억이 네. 나요. 사실 나기도 하고 또 누가 뭐 알려주길래 제가 보니까 그거 맞죠? 받으신 게.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무슨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보냈다고 하셨는데 1년 전에 네.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윤석열 후보였죠. 예. 좀 이미지를 약간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네. 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에피소드를 풀었던 네. 건데요. 저는 아직까지도 방울토마토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. 이게 아무튼 체리라고 하더라고요. 체리예요. 예. 네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인가? 받으셨던 거는 맞네요. 1년이 다 지나서 하나 받으셨습니까? 뭐 엄지? 1년 전에 오. 뭐 제가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이고 예. 다만 그 이모티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이 좀 난무하는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모티콘 이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낸 문자 내용이 네.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,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.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의 의미로 이 이모티콘이 있었던 거지 나머지 사안이나 뭐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도 이 이모티콘이 흡족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우리 지난주 우리 인터뷰한 박민영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쓴소리를 좀 경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던데요. 장해찬 이사장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저는 박민영 대변인과도 늘 소통을 잘 하고 그렇습니까? 있는데 예. 어쨌든 이 후보 시절에 선대본이라는 체계에 있을 때와 지금은 대통령실의 보좌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소위 말하는 쓴소리들도 수렴이 되고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이 대선 후보일 때와 대통령일 때는 말 한마디의 무게감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 메시지나 행보의 우선순위가 지금 당장은 경제 민생에 엄청나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시점입니다. 물가 문제, 유가 문제 등등 해서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서 예전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가 열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2030 지지를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메시지 아하. 또 공약을 이행하는 강도 높은 메시지 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혹시 그 이른바 구구 성향의 강기훈 행정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근데 강기훈 행정관은 제가 선거 때부터 함께 일했고 잘 같이 아는 아십니까? 사이인데요. 아하. 뭐 그때도 청년 업무를 특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정무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조언을 해주고 외부에서 자문을 해주는 위치였고 네. 지금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네. 대통령실에서 청년 파트를 담당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청년 파트 담당하는 행정관과 팀이 또 따로 있어요. 네. 시민사회 수석실에 그런 역할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청년층 지지를 받기 위한 대체제다. 네. 뭔가 뭐 더 큰 계획이 있었다. 이런 건 그야말로 소설이고요. 아. 그냥 일 열심히 하는 본인 이름 드러낸 적 없는 실무진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이름이 노출되면서 좀 여러 가지 억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박민영 대변인이나 천하람 혁신위원 아니면 김재섭 위원장 다 해봤는데 다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서 존재를 모르더라고요. 네. 우리 장 이사장만 그걸 알고 있는. 저는 청년 본부장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선대본에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해 같이 아는 게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. 예.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유튜브 상의 좀 극단적인 그렇죠, 내용들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을 주장한 바가 전혀 없었고
그것도 이제 영상 제목이고 다른 출연자들이 그러한 주장했던 것이지 네. 강기훈 이 행정관이 직접 본인의 주장을 내세웠던 건 아니거든요. 음흠. 다만 이 문재인 정부 친중 노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실무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. 좀 의견을 많이 피력했던 기억은 납니다만 그게 그분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달리 측면들이 생각하고 있다. 있다는 거죠. 네. 예. 자, 비대위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. 최고위원들 사퇴를 했고요. 아마 두 분 남았어요. 제가 알기로는 김용태 또 정미경 최고 말고 나머진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,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지 당원 당규가 좀 해석이 분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당원 당규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. 이 비대위 최고위 기능 상실과 관련된 해석이 좀 갈립니다. 이 부분은 당의 기조국이라는 기구가 있어요. 예. 기획조정국에서 보통 당원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주기 때문에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이번 주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. 그걸 한번 들어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결사체 아니겠습니까? 네. 저도 사실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비대위 출범 지난 주말까지는 좀 우려했습니다만 겪어보고 여러 가지 이 소통 창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최고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최고위원들 예. 무엇보다 많은 당원들이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로 또 그게 명시적으로 딱 아하. 이런 게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집어넣은 문구도 아니기 때문에 해석 문제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하기보다는 가능한 이 당내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총이 대략적인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형태로 정무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. 이게 뭐 정무적인 결정을 하는 뒷자리잖아요. 정당은 네. 그 부분이 좀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. 지금 두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. 당원 당규 해석도 문제되지만 또 밖에 있는 이수 대표 벌써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뭐 조수진, 배현진 최고위원 사태 두고 자신들의 당권 탐욕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골룸 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 최고위원들이요.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아.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에 2번 최고위 할 때마다 아침에 발언할 수 있고 기자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. 최고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. 예. 여러 가지 의결 기능도 있고요. 근데 이번에 사퇴하면 다음 지도부 입성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최고위 사퇴하신 분들은 나름의 어떤 충정이나 또 지역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위 사퇴를 글쎄요 당권 욕심으로 치안해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게 최선일까 막 당내에서 자꾸 뭔가 싸움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방향보다는 지금 가는 방향이 내 마음에 100%안 들어도 네. 조금 더 참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어떤 이 동력 확보를 위해서 희생하는 쪽이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장기적으로 저는 더 높은 점수를 딸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에게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.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당원권 정지된 상황에서 최고위원들 사퇴도 하고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쩌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복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가만히 있기도 사실 어려운 것 같기도. 그냥 자기는 밖에 가 있는데 자기의 지도부가 없어지는 격이 되는 거니까 가만히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. 그 예를 들면 뭐 당원들 만나고 네. 뭐 당 개혁에 대한 메시지 내고 하는 지금도 하고 것과 있잖아요. 예. 이 뭐 골룸 비유 이런 건 아. 좀 과격한 비유잖아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릴 것 같고요. 예. 다만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해서 비대위의 기간이나 성격 뭐 조기 전대를 하는지 마는지 비대위 체제가 언제까지 가는지까지 아직 구체적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기 네. 때문에요. 지금 뭔가 단정할 수는 없다. 다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만큼은 절실하지 않습니까?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하고 있고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. 그러면 안 바꾸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지금 국면을 반전시킬 계기가 있느냐? 이 물음 앞에서 다들 각자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. 자, 비대위로 간다면 비대위원장이 이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원내에 맡기는지 원외에 맡길지 또 의견이 좀 충돌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을 좀 언급을 하긴 하더라고요.
비대위원장 임명도 대통령 어떤 마음이 좀 반영이 되는 겁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일단 이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느냐.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이것도 좀 힘들죠. 의총을 통해서 아. 다수 의원들의 결의를 이끌어낼 것 아하. 같아요. 그게 아무래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인데 그렇죠. 당내 이 다선 중진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원외에 참신한 인사가 되는 게 조금 더 국민들 보기에 변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. 비대위의 성격이 뭔가를 바꾸는 혁신적인 성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네. 아니면 조기 전대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원외가 나을지 원내가 나을지 당내 의원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뭐 조수진 의원이나 뭐 등등은 윤핵관 이른바 선배들 이선으로 좀 물러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을 딱 집어서라기보다는요. 아, 예. 지금은 모두가 상황상?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의 어떤 이 발언권을 조금 아끼고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. 다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직무대행을 그만둔 것이지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이걸 또 뽑게 되면 당내에서 또 싸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원내대표 선거 치열하기 때문에. 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도 그만두라고 하긴 하더라고요. 저는 이 홍 시장님 발언에 100% 동의하지는 않고요. 아, 예. 다만 당을 위한 충정어린 발언이겠지만 원내대표로서 무게감을 잡는 중진의 역할은 필요하고 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 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절제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자, 이재명 의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아무 관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. 지금 이른바 불법 카드, 법인카드 유형 사건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본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애도를 표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. 그 김혜경 씨를 계속해서 도와줬던 이 7급 5급 공무원 배모 씨 소유의 집에서 이분이 거주했고 그분의 카드를 서로 바꿔가면서 썼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저학년 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. 근데 또 언론 환경이 그런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그동안 비판 많이 했는데 갈라치기는 역시 이재명 의원이 원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국민의힘이 앞으로 저학력 저소득층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.